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세계의 담판이 이제 13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 열립니다. 자, 북미 정상의 비핵화와 또 체제 보장의 통 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님 모시고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북미 양측이 실무회담을 계속 오전 오후까지 막판까지 계속 열심히 협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내일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어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 70년 가까운 적대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핵심을 이루어왔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쟁 위기까지 있었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종식하고 그리고 탈냉전의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보유 국가를 천명해왔고 미국의 파상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는 처음에 비핵화가 먼저다, 체제 안전 보장이 먼저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틀을 하나의 일괄 타결의 틀 속에서 동시에 접근한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의견 일치를 갖고서 디테일을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기 때문에 예. 큰 틀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진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 양 정상이 처음 만났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떤가. 그게 가장 저는 관심이 갑니다. 일단 디테일에서 밝은 표정이 나오느냐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배석자가 과연 첫 만남에서 몇 명이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다를 거라고. 왜 중요한지 보이고요.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북한의 인민무력상 노광철이가 이제 같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노광철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CVID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진지하게 더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핵 개발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핵 개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 근데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인민무력상이 됐는데 제2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일종의 군수 조달청 같은 그런 군수. 조달청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핵 관련된 그 전략군 사령부죠. 거기는 전략군 사령부의 여러 가지 기타 물건을 지원했을 수는 있으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예. 다만 군수 전반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부서라고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노광철이라는 사람을 집중해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간다면은 그건 더욱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광철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설명이 필요 없이 이미 많은 부분이 합의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끝으로는 역시 좋은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합의문까지 어떻게 나올 건지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두 정상의 스타일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악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이슈가 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닮은 꼴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상업을 하면서 협상의 기술을 상당히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고 또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고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필요에 따라서는 기만 전술이나 어떤 판을 흔드는 그런 행동까지 보이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노련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네. 김정은 위원장도 작년까지 계속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상황을 끝까지 위기로 끌어올렸다가 대화의 국면으로 열어나가는 식으로 하면서 상황을 주도해 나갔던 점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예. 아무래도 더 큰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 국가의
최고 지도자고 김정은이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란 말이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협상의 주도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나가면서 김정은이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면서도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에서만큼은 결코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예, 어쨌든 팽팽한 싸움은 계속 전문가분들이 예상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걸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굉장히 크게 자세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게 네.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의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때는 돌아온 다음에 보도를 해줬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떠난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를 그동안 안 해왔었는데 지금은 정말 처음 가는 국가에 간 상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없는 상태를 일단 동선도 보고 있고 계속 보도를 해줬단 말이죠. 이거는 네.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둘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우방국을 순방하는 것과 또 다르게 예. 그동안 우리 아까 서 박사님 지적하셨듯이 70년 가까이 군사적으로 대립해왔던 적대 진영에 있었던 네. 그런 국가와의 정상 간의 만남이다라는 건 이것은 북한 인민대중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단히 놀라운 그런 이슈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북한의 패턴을 보면은 조금 늦긴 하지만 뭐 하루 이틀 시차가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외교적인 행위는 반드시 그렇게 보도를 해왔습니다. 예. 다만 이제 많이 얘기가 됐듯이 중국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는 모습을 노동신문 일면에 고스란히 다 공개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즉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대로 다 인민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안 숨기고. 자신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김정은의 독특한 그런 통치 스타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그 다른 면으로는 그렇게 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내부를 잘 다스리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보는 게 좀 이상할 정도인데요. 예. 지금 집권 7년 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의 주요 엘리트들은 김정은 위원장 손으로 다 임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는 북한 체제가 정치적으로는 불안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는 혹시나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외국으로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항에도 고위 관료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부터 해서 최룡해 그리고 내각 총리 박봉주, 양영석 그다음에 군부의 리명수부터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쫙 도열해가지고서는 예. 떠나는 걸 이제 환송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은 북한이 상당히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알리는 예. 그런 이벤트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잠시만 지금 들어온 속보를 한번 전해드려 봐야겠습니다. 백악관이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북미회담은 내일 12일 하루만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 8시에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하루 더 이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고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내일 오후 2시에 싱가포르를 떠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하루로 정한 건 어떤 의미를 저희가 둘 수 있을까요? 일단 백악관의 이런 발언은 예.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또 미국의 기준이 일정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구체적인 강론, 이행 방법에 있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예. 네. 그 큰 틀, 그러니까 일괄 타결 동시 행동,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정책 수단에 대해서 소일된 조치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에 합의하고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김으로써 이후 실무적인 정상회담이나 또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상호 관심사를 동시에 이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하루 만에 회담을 끝내고 간다라고 하는 일정을 미리 밝히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트럼프가 지난번 북미 회담 취소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뭐라 그랬냐면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필요하다면 그날보다도 더 넘겨서 예. 네. 넘겨서도 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뒤로 넘긴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지금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틀 전에 도착을 해서 사실상 네. 정상회담이 이미 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즉 간접 정상회담이 좀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만나고 실무진들이 있고요. 만나고 그걸 바로바로 정상에게 확인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다음 날로 넘기진 않았지만 네. 오히려 땡겨서 실무진들의 협상을 훨씬 더 충분히 해내고 당일날 회담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아마 그날 오후 2시경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뭐 출국할 수도 있다, 귀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게요. 있는데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과연 이 정상회담을 미국 그 국민들이 TV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미 12일 날 오후 2시가 지나면 미국은 심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새벽 1시 정도가 되는 예, 거죠. 그렇게 되기 네. 때문에 동부든 서부든 TV를 시청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을 좀 더 오래 붙들어 놓기도 상당히 이상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다시 미국의 국민들이 TV를 보려면 밤 9시나 10시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마치게 된다면 내일 이른 시간에 마치고 예. 귀국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속보가 계속해서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9시부터 단독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배석자를 포함한 확대 회담 그리고 업무 오찬을 진행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예, 오찬을 하니까 이분이 좀 떠오르거든요. 네, 싱가포르 현지에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만한데 그러면서 이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좀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예상대로 하루 사실상 반나절 정상회담이 될 텐데요. 네. 왜냐하면은 애초에 예상됐던 것은 오전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고 난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전 중에 그걸 압축적으로 하고 네. 오찬 미팅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자축하거나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에 현송월 단장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나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3차 정상회담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는 걸로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지금 서 교수님께서는 아까 8시에 미국으로 트럼프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많이 합의가 된 상태다. 그래서 더 굳이 끌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 많은 합의가 됐고 굳이 그렇게 시간을 더 끌 필요 없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그러기 위해서 하루 더 땡겨서 그 양 정상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그 출국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 일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시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북미 간의 주요한 합의는 거의 다 끝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예. 그간 6차례 실무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회담 전날이 오늘까지도 막판 실무 협상을 또 진행을 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춰봤을 때 회담에서 양 국가 간의 큰 쟁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겠지만 못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아직까지 접점을 못 찾고 있을까? 아마 합의를 이룬 부분과 이루지 않은 부분을 연결하는 그것을 관통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고 국내 언론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예. 그것이 미국과 북한이 갖고 있는 개념 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고 별도의 자기 입장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그것과 관련된 시설을 폐쇄한다. 예.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는 물질, 핵물질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국이 이 합의한 비핵화의 공통점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요. 예.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요구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 네. 종전선언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 북미 수교까지 북한이 요구할 텐데 예. 이 부분이 미국 기준에서의 비핵화의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마 제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초기에 원샷 딜이라고 했던 입장을 한 발 양보해서 예. 동시 행동, 포괄 접근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이런 입장을 갖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단계를 압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일부를 반출시켜서 미국 네. 내에서 그것을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네. 그 대신에 미국은 북한에게 부분적인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까지 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 과정으로서 출발해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교수님 비핵 예. 예.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던가요? 네, 그 지금 아마 그동안 이제 쟁점이 되었던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리비아식 모델을 네. 얘기를 네. 좀 해왔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란의 핵 합의가 트럼프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양국의 그 사례를 놓고 봤을 때요, 리비아는 미국이 핵물질을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면 이란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핵 폐기 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과연 북한의 핵 시설과 핵 무기와 핵 물질 이것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폐기하는 과정을 주도하느냐 예. 아니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담당하느냐. 아마 북한이 볼 때는 어떤 북한이 패전국도 아니고요. 미국과 합의는 하더라도 국제적인 공인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핵 폐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미국은 또 이걸 또 가급적이면 미국 주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연 그런 내용에서 서로 어떤 의견 조정이라든가 마찰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그 물질을 보내는 것보다는 공인된 기관으로 보내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덜 자존심이나 그런 게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은 두 나라만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주변 국가들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유엔의 관리, 그다음에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사찰 이런 과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존 볼튼 보좌관이 주장했었던 리비아식이라는 건 미국이 주도적으로 다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 상대국으로 하여금 상당한 어떤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서로 의견 조정하는 데는 좀 난항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내일 당장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깜짝 카드를 내놓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거든요. 만약 내일 회담에 변수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문서로 받아들이겠냐라고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CVID에서의 첫 번째 완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CVID를 완전히 명문화하려고 하지만은 북한이 자기들 기준으로 최종적인 그리고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을 받기 전에는 CVID를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CV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이라고 하는 이런 비핵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한테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나 되돌이킬 수 없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고 예.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앞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합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전반적으로 그럼 내일 북미회담이 열리는데 북미회담의 성공 가능성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세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공하지 않겠나. 아마 성공할 수 없었다면 두 정상이 그 먼 길을 이동해서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래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예.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라는 곳이 여론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그 국민들에게 어떠한 퍼포먼스를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 내일 합의문이든 어디서든 그런 미국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나 퍼포먼스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봅니다. 서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성공 가능성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분 성공, 절반의 성공을 할 걸로 봅니다.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일괄 타결,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보고 예.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많은 세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전망을 해봤습니다. 진희관 인지대 통일학부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